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심장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심장병 검사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 이제 노령견들이 오면 심장병으로 이제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심장병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장병 검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청진, 두 번째로 엑스레이, 세 번째가 심전도, 네 번째가 심장 호르몬 검사, 다섯 번째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거 외에 혈액 검사상 콩파 수치, 전해질, 췌장 수치, 요 3가지도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왜 검사를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청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자신의 반려동물, 나이 든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셔서 심장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청진이겠죠. 그 청진은 이제 청진기를 끼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건데, 이 행위는 진료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진료실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 내에서 심장 청진을 하고 비슷한 소리의 심장 소리를 제가 보호자님한테 직접 들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리가 직접 들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보호자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이 심장 청진에 있어서의 단계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 5, 6단계가 있는데, 요걸 한번 설명드리면 1단계는 거의 들리지 않는 단계, 정말 귀가 좋은, 정말 청각이 뛰어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단계. 2단계는 웬만큼의 그냥 일반적인 소음 상태에서도 들리는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PMI라고 해서 심장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부위가 요 흉벽 가운데쯤이거든요. 그 외에서도 좀 크게 들릴 때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이 PMI, 이 좌측 흉벽이 아니라 오른쪽 흉벽에서도 크게 들릴 때가 4단계. 5단계는 손을 대면 심 잡음이 느껴지는, 그거를 스릴이라 하거든요. 스릴이 느껴지는 단계가 5단계.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청진기를 흉벽에 대는 게 아니라 흉벽에서 조금 떼도, 한 1cm 가량 떼어도 소리가 들리는 단계가 6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심장 잡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장병의 단계는 높겠죠. 그래서 청진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아이의 심장 상태를 상상하고 추측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 청진을 하고 나면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처치실 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두 번째,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는 심장의 크기를 보기 위한 거예요. 심장의 모양 및 그리고 크기를 보기 위한 건데, 엑스레이는 이제 이런 크기적인 부분, 심장의 겉부분의 모양을 보는 데는 아주 적합하지만 심장의 내부를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내부를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반대로 심장의 바깥쪽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은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심장 초음파를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이 친구의 심장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심장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의사들이 보는 수치에는 VHS, VRAS라는 값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는 이제 심장이 뛰는 정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피파, QRS, T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형들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심장의 정기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심전도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과거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기 전에, 이런 진단 도구들이 발명되기 이전에 하던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전도, ECG라고 하는 심전도를 토대로 우리가 심장의 크기나 아니면 심장의 내부적인 상태를 다 상상을 하고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엑스레이가 발명이 되었고 초음파가 발명이 되었다 보니까 심전도는 이 2가지 외에 해야 되는 이제 별도의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이 부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외적인 부분들을 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단 도구입니다. 심전도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정맥이 있냐 없냐입니다.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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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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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파형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장의 정기적인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엑스레이로도 알 수가 없고 초음파로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 거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이제 그 중에서도 리드 2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읽고, 이런 심장의 정기적인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부정맥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 호르몬 검사입니다. 이 네 번째 심장 호르몬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NT-proBNP라는 거랑 트로포닌 I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NT-proBNP는 심방과 심실에서 스트레칭 호르몬, 즉 심장이 늘어날 때 심장 내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늘어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장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로BNP, NT-proBNP의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마다 늘어나는 정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양의 정도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만 비교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강아지가 처음에 와서 심장병을 진단받을 때 NT-proBNP가 2000이다. 그러면 이 2000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넉 달 뒤 프로BNP 수치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를 토대로 병이 더 진행되는지 아니면 병이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NT-proBNP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강아지가 NT-proBNP가 2000이에요. B라는 강아지가 NT-proBNP가 4000이에요. B라는 강아지가 A라는 강아지보다 심장병이 무조건 더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만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리얼하게, 즉 연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호르몬 수치는 트로포닌 I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포닌 I는 뭐냐? 심근에서 파괴되어서 나오는 단백질 수치를 트로포닌 I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근이 파괴될 때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강아지 쪽보다는 고양이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로포닌 I 같은 경우에는 HCM, DCM 같은 이런 심근 질병을 많이 앓는 대형견일 때는 많이 쓰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HCM, UCM, RCM 등등등등에서 NT-proBNP와 트로포닌을 같이 체크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포닌 I 수치가 높은데 NT-proBNP 수치는 정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근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지금 심장병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수의사가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심장 호르몬 수치인 NT-proBNP와 트로포닌 I도 많이 보는 수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내부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골든 스탠다드인 그런 이제 진단 도구이죠. 이 심장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로도 볼 수 없고 호르몬 수치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로만 봐야 됩니다. 초음파로 심장 내부의 벽의 두께는 어떠한지, 판막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친구의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수의사가 판단을 해서 마지막으로 질병의 단계를 확진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A 단계냐, B1 단계냐, C 단계냐, D 단계냐 이런 식으로 나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A 단계냐, B1 단계냐, C 단계냐, D 단계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심장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엑스레이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초음파로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이 정확한 심장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보는 거에는 이제 콩팥 수치, 신장 수치, 췌장 수치, 전해질 수치 같은 것들을 체크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 볼 때 재진을 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심장병을 진단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혈액 검사 중에서 요거는 반드시 검사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콩팥, 췌장, 전해질이에요. 왜냐? 이 친구의 심장병이 지금 이뇨제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뇨제를 썼을 때 콩팥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췌장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전해질도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걔네들의 베이스 수치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이 약을 썼을 때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약을 줄여야 되는지 늘려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인 수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 콩팥, 췌장, 전해질 수치는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장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심장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검사는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청진,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심전도, 그 다음에 심장 호르몬 수치 검사, 5번째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콩파 수치, 췌장 수치, 전해질 수치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병, 저희 병원에 많이 오는 이런 심장병 진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